카메라 출동 김성환 기자의 취재입니다. 김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입니다. 어제 이거는 뭐 인간이 이거 뭐 할 수 없는 짓인데 고위 감사비예요. 뭐 들었어요. 비싸게 수입된 케이블이 왜 이렇게 도처에서 잘려 나갔는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케이블선이 위쪽과 아래쪽에 중복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납니다. 케이블TV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막대한 경제 손실만 남기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블리우스의 대표 전민형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발간된 영상과 TV 저널리즘의 저자 MBC넷의 김성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성환 대표님에 대해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CBS와 YTN을 거쳐 95년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32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MBC의 자회사인 MBC넷 대표로 선임되셨습니다. 방송 기자를 꿈꾸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김성환 대표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조금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현업에서 뭐 저보다 훨씬 경력도 많고 또 능력도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 방송 TV 기자는 어떻게 뉴스를 써야 될 것인가 이런 책들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책들은 전부 다 문장론이에요. 기사 쓰는 법. 네. 근데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방송 기자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줬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옛날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랬었죠. 사람들, 예. 그다음에 가격도 비쌌잖아요. 그렇죠. 네. 영상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는 무한 영상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누구나 영상을 생산할 수 있죠. 점차 이제 영상 시대로 들어서면서 영상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메시지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없어서 예.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영화는 사진에서 출발해요. 사진에서 출발해서 그게 등사, 환등기로 갔다가 무성 영화로 가죠. 이거는 전적으로 영상만의 논법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텔레비전은 태생적으로 무선 통신에서 시작해서 라디오로 가고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가 된 게 TV예요. 근데 이제 점차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유경수 여사가 피격됐다거나 아폴로 우주선이 다착륙을 했다거나 대형각 호텔이라고 굉장히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나고 130명, 150명 막 죽고 뭐 고층에서 사람이 추락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갖다가 그 생중계로 막 보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임팩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 텔레비전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게 칼라 TV가 되면서 이제 88 올림픽
그다음에 뭐 이상가족 찾기, 그다음에 무슨 우리 예. 옛날 산불 뭐 이런 거 보면서 영상 자체만으로도 그냥 엄청나게 그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전달되면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텔레비전 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영상, 그림이 되느냐, 그림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시청자들을 끌어만큼 인상적이냐, 그림이 있느냐, 이게 항상 이제 주된 관심이었는데 네. 사실은 영상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이고 네.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에는 영상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데스크 편집부장을 했는데 북핵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는 한반도의 그 생존 문제를 다루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렇죠. 현안인데 네. 뉴스를 보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든가 막 터지는 거 이런 때는 뉴스가 많이 나와요. 아. 근데 북핵 협상 이런 거는 굉장히 뭐 되돌릴 수 없고 네네. 그런 외교적인 언어들이 막 하면서 협상이 막 지지부진하게 갈 때 네. 굉장히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 뉴스 꼭지가 막 줄어요. 그림이 안 되는 거군요. 그림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에서 뭐 육자회담 회의가 열리는데 예. 육자회담 열려서 뭐 논의했다. 딱 두 줄로 뉴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영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현안들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요. 예. 그러면서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에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일 때 예. MBC하고 SBS가 이제 8시에 같이 동시에 시작을 예. 했어요. 그 8시에 동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뉴스를 쭉 하는데 8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KBS2가 드라마를 해서 8시 반에 끝나요. 네. 8시 20분에. 네. 그리고 KBS1이 또 다른 드라마를 네. 이어서 붙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시청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움직여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SBS하고 MBC는 굉장히 전략적인 아이템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이 한참인데 SBS는 국정농단 사건을 계속해서 방송을 했고요. 예. MBC는 금괴 밀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든가 그다음에 뭐 멧돼지가 서울시에 잇따라 출연했다든가 딱 한 마리 출연했는데 그동안에 출연한 멧돼지들을 다 그림을 모아가지고 멧돼지가 서울시에 막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요. 굉장히 이제 이쪽은 그림을 택한 거죠. MBC는. 아, 네. SBS는 현안을 택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청률을 딱 따져보니까 SBS는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MBC는 볼만한 볼거리 저널리즘으로 간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럼 시청률이 올라가지는데 안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시청률이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책에도 뭐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시청자들은 진실을 찾고요.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네. 의미를 줬고요. 그런 현상이 많다고 봐야죠. 네. 물론 볼거리를 좀 더 볼거리 있게 만들고 전달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그런 루틴을 많이 여기다가 썼어요. 예. 여기 보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이제 썼는데 언어와 자막과 영상 예.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 예.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느냐라는 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예. 뉴스를 언어 중심 뉴스하고 영상 중심 뉴스로 나눴고요. 예. 그 다음에 동시화 기법과 분리화 기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그 카메라 출동 아이템이었는데 그 녹슨 수도관
실태를 카메라 출동으로 고발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징크대 수도꼭지의 수도관입니다. 관 테두리에 빨간 녹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잘라낸 수도관의 내부는 70%가 녹으로 막혀 있습니다. 바로 뒤에다가 수도관을 이걸 반으로 어떻게 쪼개 보면 펼쳤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이죠. 그거는 아유, 이거는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전형적으로 나와 있어요. 동시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와 그림을 일치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이러면서 A를 보여주고 A입니다, B를 보여주고 B입니다, C를 보여주고 C입니다 그러면 동화가 돼서 아, A네, B를 보여주면서 B네, 아. C를 보여주면서 C네, D를 보여주면서 D네, 아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동시화 기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고발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방법을 써요. 그렇게 하면 아,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전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동시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근데 영미권에서는 그런 동시화 기법을 잘 안 써요. 반대로.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예. 영상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예. 기자의 언술은 좀 더 주관적인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두 개를 딱 매치를 시키지 않아요. 그걸 이제 약간 분리화시킨다고 하는 건데 예. 미국의 뉴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시운전을 하는 기사인데 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기차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앞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진 그림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국식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언어 중심 뉴스하고 이제 영상 중심 뉴스도 사실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중심 뉴스는 그림이 상당히 없거나 구하기 힘들거나 이럴 때는 언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관련 영상 갖다 그냥 아, 네. 뭐 그런 뉴스가 거의 많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대구 뭐 15층 건물에서 불이나 뭐 2명이 숨지고 뭐 주민들 50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래놓고 불나는 스케치를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언어 중심 뉴스고 영상 중심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층 건물에서 불이 확 타는 걸 보여주면서 건물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기가 떠가지고 불 뿌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네네. 첫 발화 지점은 사우나입니다. 15층 사우나입니다. 그러면 15층 사우나 간판을 쭉 클로즈업 하면서 아, 네. 이렇게 하면은 영상과 이제 기사가 이제 매치를 시키면서 훨씬 더 이제 사실감과 뭐 이런 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예.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언론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동시화 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언론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검증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나 언론의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마치 자기가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뭐 사회에 아주 그 수도관 녹슨 거야 뭐 엄청나게 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뭐 뒤흔드는 그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경찰이 뭐 해서 운전자들한테 뭐 삥을 뜯는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건 하지만 독재나 뭐 민주적 억압이나 뭐 이런 제도나 뭐 이런 걸 뒤흔드는 그런 그 엄청난 기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탈적인 거죠. 네, 예. 일탈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제도적인 거를 이제 건드리지는 못하고 텔레비전 뉴스가 그런 그 뭐 말초적인 고발 기사를 쓰면서 예. 마치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거를 표방을 하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경쟁이 심하고 이제 시청률 싸움도 커지고 이제 다매칠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소구력은 동시화 기법으로 하는 게
상당히 소구력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영상 중심 뉴스로 가다 보면 동시화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운드도 굉장히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운드가 영상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사운드가 훨씬 영상보다 강력하다는 이론들이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뉴스에 기자 음성 플러스 영상 플러스 현장음은 없어요. 근데 현장음이 있어야 예. 굉장히 현시감도 있고 그렇죠. 긴박하고 그렇거든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 예. 보면. 근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청자들을 소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요새는 많이 넣어요. 어떤 때는 막 사운드 배경음이 기자 리포트보다 훨씬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고성산불이라든가 뭐 태풍이 불었다든가 뭐 이러면은 막 무너지고 막 물에 잠기고 이런 거를 막 기자 리포트를 얘기하는데 사운드를 비 오는 거 바람 부는 소리를 세게 넣어가지고 기자가 뭔 소리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사실. 네. 왜냐하면 태풍 불고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입어요. 근데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사실은 기자 사운드는 그냥 왕왕왕 거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주지 팩트 전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네. 사운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신 부모님을 취재를 하는데 굉장히 고통이 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고통이 크셔가지고 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라고 백날 써보는 것보다는 아무 말 없이 그 어머니가 자식의 사진을 보고 우는 걸 그렇죠. 서서히 접근을 해갖고 하면 기자가 전달하고 싶은 애절함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까지 기자들은 부모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라고 쓴다고요. 그게 얼마나 텔레비전적인 제작법이 아닌 방법인지. 네. 그러니까 난 학자는 아니니까 뭐 귀의 시각, 눈의 청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들으면 달리 들리는 거고 들으면서 보면 또 달리 보이는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설명들도 좀 있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 영상 제작물을 만들까에 대한 네. 그 영상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편집하고 편집하는 기술은 어떻게 있고 이런 게 어떤 효과가 있고 사운드는 또 어떤 거다. 또 기자 생활을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텔레비전 뉴스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은 조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유튜브도 그렇고 텔레비전 뉴스도 그렇고 전달하는 수단이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팩트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의미가 큰 거냐, 뉴스 가치가 높은 거냐, 예. 이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만들고 자막을 아무리 크게 놓고 막 돌리고 그래도 시각적인 자극의 단점은 뭐냐면 보는 순간 볼거리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미 경험했으니까는. 네, 보는 순간. 네. 근데 의미의 가치는 보면 볼수록 커져요. 그렇죠. 예. 그 콘텐츠가 갖고 있는 소구력, 콘텐츠의 의미,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흡입력을 갖게 하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인간이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의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보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인지 차원의 의식 속에서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이런 감각 단위의 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